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서 생긴 관계로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는 남남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경우에 따라 다시 예전의 상태인 남남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요. 가족을 형성하는 조건이 있죠. 그러한 조건이 깨지면 그래요. 다시 남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일종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예전에 서로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남남인 관계로 되돌아간다. 그렇죠. 이는 영원히 사랑하자면서 섹스하며 함께 살던 연인이 헤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 둘만의 약속인 거죠. 남남으로 이 관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약속밖에 없는데 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완전히 남남인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자녀가 있으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남편과 자녀는 여전히 가족이고 아내와 자녀 역시 여전히 가족이기에 남편에게 예전의 아내는 가족의 가족이고 아내에게 예전의 남편은 마찬가지로 가족의 가족이 되기에 완전한 남남이 되지 않는다. 자녀라는 매개로 여전히 연관이 있죠. 완전히 파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남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녀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구체적 내용도 한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서로 성욕을 해결하는데 상대방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마음에 든다 이거죠.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망설임 없이 약속할 수 있다. 그래요. 뭐 그 정도 조건이면 충분하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가족을 이루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가족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이상형끼리 만나도 서로가 서로를 이상형이라 생각해도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서로의 말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요. 가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또 기대하는 게 섹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건을 더 중시한다.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래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죠. 결혼 계약이.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명이 직업을 속였다거나 남편이나 아내의 조건으로 부잣집 아들이나 부잣집 딸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재산을 중시해서 막상 결혼해보니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일종의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래요. 결혼 전에 이제 결혼할지 말지 따질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소득이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잘 살아서 결혼할 때 집 한 채 그래요. 부모가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막상 결혼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근데 배우자가 결혼의 조건으로 그러한 것을 섹스보다 더 중시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상형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요. 파기될 수 있겠죠.
이 경우 원하는 조건인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는 욕망이 성욕을 크게 넘어서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그렇죠. 설사 그와 같은 사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그래요. 몇 가지 뭐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그래요.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살겠지만 완전히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파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결혼의 조건에 그 성욕의 해결은 작은 부분을 하나의 그냥 조건에 불과할 뿐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결혼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남편은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던 가족과 관련된 일을 단절할 수 없고 여성도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던 가족과 관련된 일을 단절할 수 없다. 그렇죠.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 해서 이전에 있던 가족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그러면 원래부터 있는 가족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요. 배우자의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크면 결국 계약은 파기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의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요.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형성된 가족이 가난해져요.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이 크게 생겨요. 집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내는 이전의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 하고 또 가족들은 원래부터 있는 가족들은 결혼 파기해라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가족 계약이 파기될 수가 결혼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배우자의 가족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파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연인과 알콩달콩하게 살 꿈만 갖고 결혼을 했는데 꿈이 깨지면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고 하겠다.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재산을 크게 탕진한다거나 직업을 상실하여 가정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배우자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도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가족에 필요한 소득이 있는데 그래요. 소득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의지했는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그 경우에 그런 상황을 못 견딘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도 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잘 안 깨지겠죠. 서로 뭐 다시 시작하자 이러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배우자가
큰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요.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큰 죄를 저질러서 뭐 감방에 5년 이상 살게 되었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가족이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결혼 계약이 파기될 수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뭐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잘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섹스지, 섹스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어떤 성적인 부분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잘 없죠. 성욕을 만족시키는 이상형을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요. 성욕을 만족시키는 이상형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조건에는 성욕과 관련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조건을 서로 대부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성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과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어떤 이가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조건을 더 중시해서 다른 조건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 이 같은 경우에는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늘 있겠죠. 또 그 성욕이 왕성하다면 그래요. 성욕을 무시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한 경우죠.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치게 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다른 이성과의 섹스를 시도하게 된다. 그럴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큰 이는 두 욕망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를 통한 섹스이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거래를 통한 섹스가 가능한 사회에서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욕을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거래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라고 하겠죠. 만일 성욕이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지나치게 크면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섹스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상형과 섹스하고자 하는 욕망과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지속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럴 수 있죠. 너무나 지나치게 강해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거래하고 그냥 끝내는 관계를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서 사귀면서 살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강하면 그 왕성한 욕망,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어떤 그래요. 상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욕망이 강해도 어떤 특정한 욕망이 강해도 상쇄시키는 욕망이 있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무리 왕성하여 아무리 크더라도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면 실제로 남는 성욕은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욕은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대부분의 가족이 지켜지는 것이겠죠.
그래요.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특별히 성욕이 왕성해서 가족이 깨지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성욕이 약해서 가족이 유지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서로 성욕만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쪽이 약속을 어기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 그래요.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귀었어요. 섹스 파트너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적일 수도 있는데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죠. 함께 섹스하다 보면 어떤 한쪽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다른 문제로 발전하겠죠. 다른 한쪽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큰 망신을 당하며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며 가정이 파탄을 이룰 수 있다. 한쪽이 단단히 결심을 했는데 다른 한쪽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서 거절을 했어요. 한쪽이 포기하면 순순히 포기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근데 참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아내를 찾아가서 고자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복수심 때문에 강간당했다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아내를 찾아간 정도에서 끝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뭐 강간당했다고 막 고발하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고발하고 이러면 막 큰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주변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단순히 가족한테 받는 비난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큰 수치심에 빠지겠죠. 수치기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나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소득도 벌어야 되고. 근데 주변의 엄청난 비난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사회 속에서 이룰 수 없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절대 지옥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장소가 있다. 수치계와 절망계가 겹치는 곳, 강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강한 절망감을 맛본다. 그런 곳을 가리켜 절대 지옥이란다. 마음에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러한 곳에 빠지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는 누구나 다 왕성한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수를 했구나 하고 용서받기 쉽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그래요. 죽기가 쉬워요. 또 한국 뭐 사회마다 다르긴 한데 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곳에서는 그래요.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또 엄격한 사회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죠. 또 직업마다 다를 수 있죠. 직업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아가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절망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수치계와 절망기 동시에 아주 빠르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어떤가요?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큰 실수를 저지르면 동시에 강한 비난 속에서 수치계와 절망계에 동시에 빠지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잖아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마음에 이러한 곳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요.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직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직업에 대한 업인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직업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일은 이 직업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구나. 바로 아웃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종사하는 동안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반면에 다른 한쪽 역시 설득당하여 배우자를 바꾸기로 하면 결국 기존의 가족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하다. 설득당할 수 있는 거죠. 섹스를 해보니 또 크게 만족하고 또 따지고 보니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 그냥 한 가족을 바꿔버리자 하고 배우자를 바꾸자 하고 결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설득당해서.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에는 파탄이 일어나죠. 살다 보면 결혼에 대한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예전에는 성욕의 해결을 중시 안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을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을 사귀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혼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앞에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배우자의 가족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한 이런저런 원인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조건이 깨질 경우 결혼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이런저런 원인 앞에 하고 마찬가지죠.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재산을 크게 탕진했다거나 다 그런 것은 다 공통적인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